미국 지수가 플러스 있긴 한데 강하지는 못해요. 어제 1% 넘게 하락한 이후에 오늘 시작은 뭐 마이너스 영역으로 시작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후반부에 머리를 들고 있다가 다시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직 장이 끝나려면 1시간 정도 남았나요? 그래가지고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나스닥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 테슬라가 12월 달에 S&P 500 지수에 들어가면서 여기 보시면 테슬라, 이게 파란 게 테슬라거든요. 테슬라가 계속 위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시총이 큰 테슬라가 밀고 올라가면서 일정수준 받치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테슬라가 전고점까지 육박했습니다. 지금 뚫고 올라갈 것 같으네요. S&P 500 지수에 들어간다는 자체 때문에 인덱스 펀드라든가 아니면 이걸 추적하는 펀드들이 이걸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진행되면서 일정 수준 올라왔는데 그 매입 규모가 어느 정도가 마지막인지는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상황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장 자체에는 뉴스 보도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리커버리에 대한 걱정하고 이게 지금 오늘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한하고 있다고 활동을. 그냥 여기 보시면 질병 전문가는 땡스기빙 때 돌아다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11월 27일인가 그런데 일주일 민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경제 부분에 약간씩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 경제 지표 나온 거 보면은 여기 보시면 주택 판매 지수는 안 보겠습니다. 판매 지수는 이제 주택 쪽은 부동산 쪽은 좋게 나오고 있어요. 계속. 여기 보면 이제 필라델피아 연준에서 나온 제조업 인덱스인데 원래 기대치보다는 좀 더 높게 나오긴 했지만 급등했다가 밑으로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었네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게 한 70만 7천 건 정도 예측하고 있었는데 74만 2천 건으로 한 40만 건 넘게 나왔습니다. 위에서 보면은 엠파이어 스테이츠도 약간 하락한 걸로 나왔거든요. 어디 있더라. 일단 여기 보면 이제 산업생산 전월비 증가했고 가동률도 생각보다 더 높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소매 판매는 생각보다 낮게 나왔고 위에 보면 그 다음에 엠파이어 스테이츠가 좀 적게 나왔죠. 눈에 안 보이네요 제가. 아무튼 엠파이어 스테이츠가 좀 낮게 나왔거든요 예측치보다. 그래서 이제 제조업 지수도 약간씩 내려가고 있는, 서비스업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제조업도 약간씩 내려가고 있는 패턴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가동률이 올라간 게 좀 특이합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이게 한 달 늦게 나오고 이건 11월치가 나오는 거고 가동률 생산은 10월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 발 늦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미국 유럽 CDC 데이터인데요. 유럽 CDC 데이터를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 수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봉쇄를 강력하게 취하면서 막 급등하던 급등세는 좀 잡고 있긴 한데 스페인이거든요. 이건 월도미터 데이터입니다. 스페인도 보시면 여기 아직도 10,000대가 넘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일일 확진자가.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급하게 떨어질 때 굉장히 빨리 떨어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10,000대 있다가 이게 지금 28,000까지 또 갑자기 퉁 튀었습니다. 이게 차트만 보면 안 되는 게 숫자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높아 보이지만 10,000대 있고 스페인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것 같지만 여기 보시면 어제장가 이게 18일자로는 28,000이 나왔어요 확진자가. 그러니까 이게 잡히긴 잡히고 있는데 아직도 확진자 수는 적은 면이 아닙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20,000대 다시 나왔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줄긴 줄었는데 여기 10,000대 후반에 있죠 지금. 2만 가까이 있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이탈리아는 지금 현재 30,000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잡히긴 잡히는데 유럽의 이제 주요 국가들을 보면 아직도 10,000, 20,000, 뭐 30,000대에 있는 이런 숫자들 때문에 코로나 이 봉쇄 조치는
11월, 12월 넘어가서 추세가 좀 더 진정돼야만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더 진정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게, 여기 보시면 효과가 나타나긴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반대 목소리가 세지고 있거든요. 하여튼 코로나 쪽으로 가면 극우 세력이 계속 이 머리를 치켜들면서 그 봉쇄 조치에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확산에 기여를 하고 있어요. 요새는 극우 세력들이. 물론 뭐 무조건 그 억제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확산이 심각할 때는 뭔가 정부 조치에 따라야 되는데 국내나 국외나 똑같은 것 같아요. 하여튼 미국 같은 경우에는 CDC 데이터를 보면 여기 내려가던 게 다시 2만 16만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이 앞에서 보던 숫자가 만대 2만, 많아야 3만 하다가 여기 미국은 16만 하니까 감이 안 옵니다. 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쇄 조치가 이렇게 약한 거 보면 참 미국 사람들 대단합니다.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사람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는 CDC 데이터였고요, 미국. 이건 존스홉킨스인데 여기 보면 확진율이 올라가고 있고요. 10%대에서 약간 멈추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긴 한데 이건 지켜봐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covidtracking.com인데 입원자 수가 거의 8만에 육박했습니다. 지금 하루 입원자 수가 8만 명이라는 게 와 말이 됩니까? 이거는요, 그 집중치료실 사용하는 퍼센테이지를 보여주는 건데, 퍼센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이제 뭐, 제일 낮은 퍼센테이지, 제일 높은 퍼센테이지, 이게 이제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감으로 잡는 거기, 그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뽑기가 애매모호하니까 이 사람들이, 대충 병실도, 전체, 낮은 수준, 높은 수준, 이것도 전체, 낮은 수준, 높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 지금 잡혀있는 ICU, 그러니까 집중치료실을 사용하고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70%, 68%, 60% 후반대에 있다가, 얼마 전에 11월, 11월 때는 75%까지 육박했다가 다시 71%대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뭐 사람은 증가하는데 이게 증가하지 않느냐,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집중치료실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에 의해서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 계속 차 있었다가, 이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면 이제 집중치료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환자들은 이제 안으로 밀어들이질 않고, 그러니까 받지를 않고 집중치료실에서 일정 수준 대기하는 뭐 이런 패턴들을 거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코로나가 확 밀려 들어오면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70% 육박한 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거기에다가 그 뭐 일정 지역은 뭐 90%지만 이런 뉴스 보도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에. 이게 풀로 차면 심각하겠죠. 물론 이거 이외에 뭐 그런 일반 병실에 대한, 집중치료실 아닌 병실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많이 차 있다는 것들로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시스템이 이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걸로 미국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뉴욕타임즈 기사인데, 그저께 여기만 있었는데, 이거는 대부분이 전부 닫은 거죠. 비즈니스 사업 쪽에. 뉴멕시코 쪽만 있었는데, 이제 그저께, 어제 이제 이게 미시건이나 워싱턴이나 오레건이 첨가된 것 같고, 이게 아마 어제 그 집에 머무르는 그런 어떤 강제 조치가, 이게 뉴멕시코만 있었는데, 오하이오가 추가로 첨부됐어요. 아직도 마스크를 쓰라고 행정명령을 안 하는 지역이 있다는 게 참, 뉴욕타임 어디선가요? 외국 보도에 어디선가 이 봉쇄 조치 중에 마스크를 한국 사람들이 쓰는 게 이게 뭐 그 유교 사상이다 이런 것들로 한 거다라고 얘기를 쓴 게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남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나도 모르게 감염이 돼 있는 무증상 감염자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주지 말아야 되겠다, 피해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야,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뭐 내가 딴 사람이 어떻게 돼도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있겠죠. 근데 미국은 그 숫자가 더 많다는 거죠. 개인주의가 팽배한 미국, 그러니까 서양 그 문화를 완전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니까 정확하게 드러내는 사태인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가 아주 안 좋은 문화죠. 사실 개인주의도 중요하지만 상대방한테 피해를 안 줘야 되는데, 이제 미국 계속
뭐 뉴욕 같은 경우에는 공립학교도 문을 닫고, 뭐 아까 보여드렸지만 몇 군데 같은 경우에는 뭐 비즈니스 관련된 것도 문을 닫고, 혹은 뭐 그 통행금지 조치도 취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하루 1% 빠진 걸로 잘 버티는 거 보면 장이 세긴 셉니다. 계속 어차피 이건 지나갈 거야. 코로나는 지나갈 거고 내년이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밀고 올라왔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거 이후에 그 대선의 불확실성 이후에 한 번 대선의 불확실성을 깨고 튀고 올라왔다가 6개월치로 볼까요? 빠른 속도로 튀고 올라왔다가 다시 튀고 올라간 게 이제 코로나 백신 기대감으로 다시 튀어 올라왔는데, 어쩌면 여기 올라올 때 속도로 놓고 보면 향후에도 계속 빠른 속도로 올라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뭐 지금 하는 게 아니고 3개월 뒤, 6개월 뒤, 뭐 9개월 뒤를 보고 베팅을 한다 그러면 계속 올라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은 섰어요. 이게 탄력을 받고 계속 올라가기는 지금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코덱스 200 매수했던 걸 청산하고 이익을 회수하고 다시 현금화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이유는 백신과 관련돼서 어제 그 미국 장 시작 초반인가요? 그 최종 파이자의 결론이 95% 최종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밀려 내려갔거든요. 지금 백신 효과는 이미 다 들어간 것 같고 주식시장에 그거 이외에 남아있는 거는 지금 경기부양책 말고는 없는 것 같거든요. 추가적으로 혹시 뭔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블랙 프라이데이 쪽에서 대규모의 그 판매고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있을 수 있긴 한데, 그 전에 이제 경기와 관련된 경제 지표들이 악화되는 쪽으로 나오면 어느 쪽에 무게감을 더 둘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이제 요새 보는 지표 중에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약간 그냥 보는 겁니다. 계속 이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뉴욕 연준에서 그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서베이를 물어봐서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물음을 하는 건데, 보시면 상승 국면에 들어왔다가 약간 밑으로 아직까지는 확연하지 않아요. 하지만 올라가던 게 멈추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이제 경기가 계속 기대치가 좋으면 얘가 이제 약간 머리를 들고 계속 그 위로 올라가거나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버티거나 이런 부분을 보이는데, 약간 내려왔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리고요. 이걸 보면은 이거는 이제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서 나오는 데이터인데, 이거 뉴욕 연준에 보면은 UIG라고 하는 데이터가 납니다. 그런데 그 UIG 데이터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 프라이스 온리로 나오고 풀셋으로 나오는데, 풀셋으로 나오는 게 여기 보시면 여기 코어 CPI, 그러니까 그 근원 CPI의 약간 선행지표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그 물가 상승률의 추세를 예측하는데 이 UIG를 쓰기도 합니다. 이 풀셋을. 근데 얘가 이제 보시면 움직이다가 최근에 멈췄어요. 그래서 1.29로 전월 대비 동일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반올림에서 1.3이라고 나왔는데, 대충 이제 그 10월에 전월 대비 1.3으로 같이 동일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오다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어 CPI는 내려왔거든요, 약간. 또 하나를 보면 이것 연준에서 보는 그 5년 뒤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기대치인데, 이것도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다시 내려왔거든요. 이게 이제 전고점을 살짝 터치하고 밑으로 이제 다시 내려오고, 전고점을 이제 올라오다가 멈춘 다음에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이거는 미시건 대학교에서 조사하는 그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것도 서베이거든요. 이것도 보시면 올라오다가 멈추고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사람들이 인식하는 향후의 그 경기 상황이 어떨 것 같아라고 하는 인식 부분이 약간 약화되고 있는 느낌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살아났다가 경제가 락다운 이후에 급속히 수축된 경제가 락다운이 해소되고 나면서, 그러니까 풀리고 나면서 경제가 재개되면서 굉장히 빨리 살아났던 경제가 일정 수준 다시 안 좋아지는 패턴으로 넘어가면서
그 경제 활동의 주체들의 심리가 약간 이거 향후에 경제가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들로 약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고용이라든가 소비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제롬 파월 연준장이 쉽사리 그렇게 뭔가 경제가 회복되기에는 녹록지 않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부분하고 저도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뭔가 한다 하더라도 락다운 때문에 강제적으로 막혔던 고용 같은 경우에는 회복될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이제 확 갑자기 뭔가 써야 되는 그런 것들은 이제 다시 증가되거나 늘어나거나 감소하거나 이게 이제 락다운과 관련돼서 봉쇄와 관련돼서 이제 얘기가 되겠지만 그 이외에 그 영역을 넘어가는 섹터에서 추가적으로 고용이 빨리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입니다. 근데 그걸 가장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그 코로나 백신인데 그 백신이 지금 뭐 95%막 얘기를 해대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게 현실화됐을 때 그들이 말하는 것만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과거에도 이미 이 정도의 효과를 내는 감기 바이러스, 그러니까 백신 바이러스라는 걸 다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만든다는 게 쉽지 않다는 뜻이고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렇게 너무 촛불을 빨리 터뜨려야 되지 않는다는 거는 이런 어떤 임상실험이 아이디어란 상황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실 상황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까지는 못 간다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빨라야 내년 2분기나 돼야 맞추기 시작할 거고 하반기나 돼야 전체적으로 맞을 거기 때문에 내년에도 코로나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경제가 더 빨리 돌아갈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무엇인가 투자하고 고용하고 하는 게 용이하겠느냐. 그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수준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 속도 자체는 빠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년도에 어떤 주식의 섹터가 더 유명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개발돼가지고 코로나가 잘 해결이 돼서 경제가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진다면 고가치로 올라가 있는 언택트 혹은 성장주 쪽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 있는 가치주 쪽이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가치주 쪽보다는 언택트 쪽이 성과를 낼 것이다. 이런 쪽으로 지금 양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느 쪽도 한쪽 방향으로 뭔가를 보기는 어려워요. 요번에 이제 조정을 받으면 포트폴리오를 어떤 걸 구축을 해야 될 건데 그 포트폴리오 구축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게 확실히 많은 상황 하에서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재차 뛰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얘기되는 것들이 이제 대규모 연기금 같은 혹은 펀드 매니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수익률을 확정하기 위해서 혹은 이제 포트폴리오 재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수익률 확정이라는 건 이제 펀드 성과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겠죠.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재편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이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채권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왜냐면 채권 수익률이 올라왔거든요. 가격은 내려갔겠죠. 그러면 이제 채권과 주식의 비중이 예를 들면 6대4로 계속 맞추는 걸로 포트폴리오 운영하고 있는데 주식이 늘고 채권 가격은 떨어졌으니까 주식은 7, 채권은 3 이렇게 내려왔겠죠. 그럼 주식에서 채권으로 다시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연말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 때문에 일정 부분 상승에 대한 탄력은 단기간적으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포지션을 늘렸고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작업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